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이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 매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 매체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실무에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디지털 광고 매체를 살펴보기 전에 현재 실무에서 이제 총 어떤 매체 기준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스미디어, TV나 5개 광고 같은 매스미디어와 그리고 디지털인 이제 PC 웹, 각종 포털이나 뭐 커뮤니티나 사이트들, 이런 PC 웹에 대한 그런 온라인 매체들과 그리고 모바일 앱, 각종 그 웹사이트 중에 그 모바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체들, 그리고 에드테크를 활용하는 DMP나 뭐 DSP나 아니면 CPI 같은 상품들, 이런 디지털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SNS, 이 SNS는 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우리가 채널을 운영했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안에 있는 광고가 아닌 그 채널 자체의 그런 매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나 아니면 인스타그래머나 뭐 블로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바이럴, 뭐 상위 노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PR,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기타. 이렇게 현재 실무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로 이제 매체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디지털 매체들은 그럼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그 메조미디어라고 하는 랩사에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각종 매체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포털, SNS, 동영상, 뭐 DSP, 리워드, 그리고 뭐 버티컬 미디어들,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디지털 브로드캐스팅, 아니면 DOH,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픈에즈라고 하는 정보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매체를 트리플 미디어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앞서 메조미디어에서 구분과 같이 여기서도 보듯이 디지털 매체라는 것이 정말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비인사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나누는 것도 보면 동일하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매체를 그냥 나열해서 보기에는 또 힘들죠.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 플래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매체의 종류를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SA, 검색 광고, 그리고 DA, 그리고 포탈, 그리고 온라인 채널, 그리고 유튜브, 무비에드, DOH, 이렇게 돈을 들이는 매체를 구분했을 때 이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그 진한 보라색이 아닌 분홍색을 보시면 웹이나 앱, SNS 커뮤니티, 커머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했고요. 이렇게 돈을 들이냐 안 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매체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해보죠. 먼저 가장 이제 디지털 광고라고 하면 기본적인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 중에서도 파워링크가 대표적인데요. 이 네이버인데 이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여기 보면 8259 숙소를 검색했더니 이제 하단에 파워링크 해서 8259 숙소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워링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특정해서 가령 광고를 하려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특정해서 세팅하게 되면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되면 쇼핑 검색이라는 게 생겨서 가장 첫 번째 파워링크가 안 뜨는 경우도 좀 많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뭐 옛날에는 이제 파워링크가 첫 번째 떴고요. 뭐 구글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이제 파워링크가 위에 상단에 뜨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이제 파워링크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핑 검색인데요. 당연히 네이버 쇼핑은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테니까 네이버 쇼핑 검색이 이제 기존의 이제 파워링크와 다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팔고 있다고 하면 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의 형태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콘도 이사경 하나 리조트 아래 보면은 광고하고 아이 표시가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쇼핑 검색인데 이 쇼핑 검색의 특징은 효율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파워링크보다 쇼핑 검색이 이제 전환 수와 로아스에 좀 더 좋은 효과와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이제 쇼핑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이 네이버 쇼핑 검색이 좀 더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워링크도 교차해서 사용하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뭐 요런 상품이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탈입니다. 이제 포탈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게 우리가 물론 포탈 하면 이제 네이버, 구글, 다음, 뭐 네이트 여러 곳이 있긴 한데 특히나도 광고 상품이 특이한 곳은 네이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트래픽이 좀 가장 아직까지는 높은 사이트여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의 첫 번째 메인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제 가장 긴 화면, 굿네이버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타임보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CPT라고 해서 그 시간당 과금하고 있고요. 1시간당 보통 하고요. 좀 비용이 좀 비싸긴 하죠. 하지만 이제 네이버 그 처음 여기 첫 화면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고 효과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롯데캐슬과 리조트의 만남 보시면 요건 네이버의 그 롤링보드라는 상품인데 타임보드랑 다르게 이제 말 그대로 롤링이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자세히 이 그 네이버의 첫 화면을 보고 계시면은 이 롤링보드가 이제 돌아가는 거,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보통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임보드와는 다르게 이제 그 롤링되는 특징이 있고 과금 방식도 CPM이나 CPT 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임보드보다는 이제 조금 아래에 있고 이제 좀 뭐 영역이 작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저렴한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래도 첫 화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로그인 버튼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주목도 때문에 또 롤링보드가 좀 주목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롤링보드도 좀 자주 사용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그 첫 화면에서 조금 내려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트렌드 쇼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나오고 이제 광고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네이버 포탈의 하나의 그 광고 지면이고요. 또 여기 정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골프 치는데 갑자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광고 영역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꼭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 위에 보시면은 그 오늘 읽을 만한 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냐에 따라 이 광고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포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광고 상품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점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이제 버티컬 사이트 네이버 금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그 신한금융투자해서 만능절세 계좌 ISA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것도 이제 CPT 시간으로 파는 상품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트래픽이 많고 그 메인 홈페이지 말고도 이제 뭐 이런 금융이나 아니면 뒤에 볼 네이버 스포츠나 각 버티컬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트래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이제 효율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업종의 이제 광고주들은 이런 광고 영역을 선호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네이버 스포츠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러너스 유료 강좌 할인전, 그리고 옆에 보면 알짜 레슨. 요거는 이제 네이버 자체 광고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다른 그런 브랜드의 광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모바일로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이버 모바일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이제 광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네이버 메일에도 상단에 그 광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단에 보면은 이제 맨 우측에 보면 X 광고처럼 중단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매체 상품 소개서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웹 DA입니다. 그 웹 DA는 이제 웹사이트 DA를 말하는 건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야 사실 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네이버 말고도 이제 각 그 업종별로 그 트래픽이 높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게임이면 게임, 뭐 자동차면 자동차, 보험이면 보험,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특정 그 사이트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그런 광고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벤이라고 하는 게임 사이트입니다. 이제 게임에서 1위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뭐 대항해 시대 띠 광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도 이제 게임 광고 또 있고, 양측에도 대항해 시대 광고 있고, 또 보면은 그 하단에 중간 정도 보면은 이제 영상 광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뭐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상품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팍스넷이라고 주식 관련된 거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도 보시면은 상단에 그 중간 정도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금융 계산기라고 해서 광고 내보내고 있죠. 자체 광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도 보면은 이제 네모로 뭐 전문가 번호 해서 광고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웹사이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통은 이제 상단에 이제 띠배너, 그리고 우측에 이제 뭐 네모 배너, 이런 형태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각자 사이트가 이제 광고주가 끌릴 만한 형태로 이제 자유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이트별로 조금 다른 특징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앱 DA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요즘이라고 하기엔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이제 앱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앱 중에서도 이제 자주 들어가는 우리가 앱들이 있잖아요. 뭐 당근도 있고 뭐 배민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그 앱들이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이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 상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맨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배민인데, 이제 가운데에 피자 알볼로 광고 이제 띠로 돼 있는 거, 직사각형 형태 광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쿠팡 광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라인드라고 해서 그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앱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직사각형 형태로 하겐다즈 광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워드 애드입니다. 이 리워드 애드는 뭔가 하면 사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뭐 그 캐시 슬라이드, 뭐 캐시 워크라고 해서 광고를 클릭했을 때 광고를 클릭하면 얼마를 드립니다. 이런 형태가 말 그대로 리워드 해준다. 광고를 보면, 아니면 광고를 클릭하면 이제 돈을 준다, 뭐 어떤 혜택을 준다 해서 리워드 애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광고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비라고 하는 앱인데, 광고 앱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 게임들의 그런 뭐 인스톨을 하거나 참여를 하게 되면 혜택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지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혜택을 드리게 되는 형태인 거죠. 사실 자주 보시는 형태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제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 깔았을 때 첫 화면에 보면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이제 광고 뜨고, 그걸 뭐 클릭하거나 뭐 넘기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마도 이제 자주 보시는 형태일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앱마켓 애드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앱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구글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애플 스토어라든지 각 그 앱스토어에 우리가 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앱스토어에서도 당연히 이제 앱들 광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 형태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플레이스토어를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맨 첫 화면에 이제 그 네이버 페이로 디즈니 플러스 하게 되면은 뭐 50% 캐시백 준다. 이런 상품이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광고라고 써 있어서 뭐 리멤버, 도미노 이런 광고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그 앱마켓에서 제공하는 이제 광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검색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인 거죠. SA. 그래서 뭐 여기 카수리라고 검색하니까 하단에 보면은 앱 그 로고 나오고 이제 카수리 뭐 이렇게 광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측에도 보면은 이제 대항해 시대 광고 그 직사각형 형태로 그 마켓 스크린샷과 함께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앱마켓에도 이제 광고가 다양하게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시대니까 이 앱마켓에서 계속해서 광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NS입니다. 특히나도 이 SNS는 메타가 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테라 광고고, 두 번째는 이제 센서빌리티 노트라는 곳에 이제 광고인데,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보실 때 그 로고 옆에 광고라고 쓰여져 있으면은 이제 메타 광고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에서 광고를 운영한 건 아니고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아서 내보낸 광고입니다. 이렇게 SNS에서의 광고라는 것은 그 채널에서 제공하는 이제 광고 세팅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하는 광고 형태도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매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게 페이스북 광고인데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구글 애즈 광고 보시면 똑같이 이제 로고 옆에 광고라고 쓰여져 있죠. 네. 그리고 옆에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폰서드 써 있고요. 요런 게 이제 페이스북 광고 형태입니다. 각각의 이제 광고 형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매체 소개서를 통해서 좀 더 세부 사항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굉장히 크죠. 뭐 여기 대표적으로 뽐뿌도 있고 뭐 DC 인사이드, 뭐 FM,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들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또 트래픽이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보통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DMP나 애드 네트워크에 이제 연동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면이 많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2023년 뭐 다 함께 뽐뿌 달려, 이건 자체 광고긴 한데 이제 플로팅 광고라고 해서 이제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요 네모가 이제 따라다니는 형태 있죠. 플로팅 광고라고 하는데 뭐 그런 형태 볼 수 있고요. 다른 데랑 비슷하게 여기 글로라는 거 보면은 이제 상단에 띠 배너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뭐 어도비 광고나 네, 뭐 프리티 광고 뭐 이런 광고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커머스 광고입니다. 어떠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매체들, 커머스 미디어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국내에도 뭐 쿠팡이나 이런 그 쇼핑 사이트들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해외 같은 경우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구글의 그 접속률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매체로서 당연히 가치가 있죠.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커머스 미디어가 뜬다고 하는데, 뭐 국내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여기 이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 위메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뭐 슈퍼투데이 특가, 타임 특가 해서 이제 띠 배너로 이제 광고 상품들 있고, 그리고 커다랗게 그 아래 이제 뭐 슈퍼투데이 특가 해서 다양한 광고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 광고도 있습니다. 이제 커머스 미디어도 여기 보면 엔진 오일 검색했을 때 여기 카술이라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요 광고의 우측을 보시면은 애드 표시가 있죠. 광고 표시가 있죠. 요게 엔진 오일에 이제 키워드 세팅을 해서 광고를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광고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커머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발달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까요? 이거 말고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커머스 자체의 성장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대대적으로 좀 광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커머스 매체가 이제 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드 네트워크입니다. 이 애드 네트워크가 현업자가 아니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냐면 예전에 처음에 이제 광고들을 진행했을 때 인터넷 초창기죠. 네, 인터넷 초창기에는 검색 광고가 있었고 이제 DA 광고, 이제 웹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제 광고를 계약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간단했었죠. 검색 광고와 이제 웹사이트에 내보내는 형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웹사이트라는 것은 트래픽이 아주 많지 않아도, 즉 방문자가 아주 많지 않아도 조그만 방문자가 있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문자가 너무 적으면 이 광고주와 개별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한테는 메리트가 좀 적으니까요. 이제 트래픽이 적은데 여기까지 내가 이제 광고비를 비싸게 좀 줘야 되나? 이런 좀 의문이 이제 광고주한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업자들이 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작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개별 사이트면은 좀 힘이 약하지만, 이 사이트들을 하나로 좀 어떻게 묶어서 광고를 송출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롱테일 법칙처럼 말이죠. 그래서 구글이나 예전에는 이제 다음 같은 이런 사업자들이 이런 작은 사이트들을 직접 컨택을 해서 당신 사이트에 어떠한 지면을 우리한테 빌려주면 우리가 거기로 광고를 내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클릭만큼이든 아니면 뭐 설치만큼이든 어떠한 액션, 우리가 요구하는 액션을 했을 때 그거만큼 지불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애드네트인 거죠. 당연히 이제 작은 사이트들은 힘은 없지만 이 사이트들 여러 개를 모으다 보니 당연히 광고를 송출할 만한 그런 거리가 좀 되죠. 그리고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작은 사이트 들어갔는데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데 뭐 티스토리 이런 데도 이제 광고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보고 아마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마 클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클릭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 들어가서 구매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게 광고주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애드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또 하나의 나온 개념이 이제 CPC입니다. 광고를 구매를 할 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CPM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CPT라고 해서 시간당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1000번 노출당 돈을 지불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과금 방식에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예 내가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도 광고를 봤으면 무조건 저는 돈을 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건 조금 손해죠.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전환이 안 일어났는데, 나의 목표는 전환을 시키고 이런 게 목표였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광고주한테 굉장히 좀 손해일 수도 있는데 클릭할 때만 아니면은 원하시는 액션을 설정한 그때만 돈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게 좋았던 거죠. 요즘에는 뭐 사실 이제 그런 웹사이트나 이런 데도 이제 이런 CPC나 뭐 CPA 방식을 많이 쓰고는 있긴 한데 처음에 이 모델이 나왔을 때는 그런 트래픽이 이제 작은 사이트들을 모은다는 점과 그리고 광고주한테는
광고주가 원하는 목표가 일어났을 때만 과금하겠다라는 방식, 요 방식이 이제 이가 맞아 떨어져서 이 사업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게 또 그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뒤에 계속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에이스 트레이더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YTN, 뭐 아프리카 TV, 뭐 뉴시스, 아주경제 이렇게, 그리고 뭐 YTN 뉴스, 1000개의 레시피인가, 요 K웨더, 뭐 요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을 전부 묶어서 거기에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이 이제 애드네트워크고요. 여기 보시면 애드네트워크의 특징은 설명드렸고, 그리고 애드네트워크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이트들을 묶다 보니까 타겟팅을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기존의 웹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이 딱히 없었습니다. 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광고를 보여주는 형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이트들이,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남성 여성의 비율이 어떻고요, 연령이 어떻고요, 이런 우리 매체는 어떠합니다, 우리 매체를 사용하는 사용자 특성은 어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내서를 다 썼었어요. 지금에도 있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실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애드 네트워크는 작은 사이트들을 워낙 많이 모으다 보니까 다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애드테크 기술을 발휘해서 타겟팅이라는 걸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 그리고 관심사는 뭐 스포츠 관심사, 뭐 패션 관심사, 뭐 뷰티 관심사,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키워드, 뭐 어떤 키워드에 특정적으로 이 사람이 좀 뭐 관심을 보인다더라, 아니면 검색을 하더라, 뉴스 기사를 찾아보더라,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기술을 원래도 애드 네트워크 시절에 좀 개발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은 고도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타겟팅을 하는 기술이 애초에 애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타겟팅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자. 기존의 여러 가지 각종 뭐 정보 수집이 된 것들, 뭐 이런 정보를 모아서 이 애드네트워크 타겟팅하고 매칭을 시켜보면은 좀 더 타겟팅이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고도화되니까 효과도 올라가고 효율도 올라가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DMP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 시스템에 넣어서 요거를 매체해서 뭐 모델링을 해가지고 각자 그 매체의 기술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타겟팅, 마지막에 보시면 문맥 타겟팅 이런 것들 보이는데, 이런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애드 네트워크에서 발전된 그 DMP란 매체입니다. 데이터 매니징 플랫폼.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데모 타겟팅, 뭐 유저 타겟팅, 앱 뭐 카테고리 타겟팅, 이렇게 다양한 이제 타겟팅이 되게 됐는데, 다만 이제 한 3년 전인가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요게 조금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제 다르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이슈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장 사실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다 이런 그 타겟팅, DMP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당연히 효과와 효율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디지털 매체를 다루신다고 하면은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입니다. 매체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특정적으로 또 이제 제가 뭐 포털에서 네이버 설명드린 것처럼 유튜브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매체고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디지털 영상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트래픽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소에 가장 많이 보시는 형태일 텐데, 우측에 작게 보시면 이제 3 써 있는데, 이게 5초 지나면은 이제 광고 건너뛰기가 버튼이 뜨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를 유튜브 트루뷰
형태라고, 그 광고 상품인데, 유튜브에 이런 광고 상품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광고와 연관돼서 나오는 GDN 광고입니다. 유튜브 안에 이제 나온다고 해서 모두 유튜브 광고는 아니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송출하는 광고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가운데에 모아일가라는 이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배너 형태로 광고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광고는 아니고 온비디어 레이라고 그 배너 광고 GDN에서 또한 이제 세팅하는 형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TV에서 보시면은 이제 15초 후 건너뛰기 하는 그 무비 애드 형태이고요. 뭐 틱톡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광고 상품들이 있죠. 영상 광고 형태들도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이제 기존의 뭐 DA나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발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광고 상품이 아직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숏폼,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또 올해에도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유튜브 뭐 숏폼이나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지금 같은 경우에야 이제 인플루언서한테 의뢰해서 이제 광고하는 형태밖에 없긴 한데, 내년에는 이제 광고 상품들을 다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숏폼을 많이 사용하니까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디지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티몬 굉장히 좀 많은데, 모든 게 지금 이제 모든 우리의 생활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기존의 홈쇼핑도 조금 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로 좀 많이 옮겨지고 있고, 또 라이브 커머스가 또 효과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하게 또 보셔야 될 디지털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DOH는 이제 다른 상품과 다르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외부에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제 다양하죠, 형태가. 아무래도 DOH 같은 경우에 지금은 또 많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계단에 있는 그 DOH는 디지털 OH, 그 아웃 오브 홈이라고 해서 그 외부에 그 스크린 형태로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스미디어라고 하는 데에서 지하철에 스크린 있는 형태, 아니면 그 삼성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코엑스 위에 커다란 스크린 있죠. 그것도 DOH고요. 뭐 강남, 홍대, 뭐 명동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제 그 커다란 빌딩 위에 커다란 스크린들 걸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한 DOH의 형태들입니다.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주요하게 또 봐야 될 디지털 매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메일, 뭐 많이 사용하진 않긴 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 지메일 보시면은 상단에 이제 광고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있죠. 또 하단에도 광고라고 해서 나오는 광고들. 네. 그리고 요건 네이버 메일인데, 상단에 보시면은 또한 띠배너 광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외로 또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맺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광고 푸싱 받으시죠. 뭐 이건 뭐 CRM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디지털 매체 중에 하나이죠. 카카오 풀친 말고도 굉장히 사실 다양한 그 디지털 매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뭐 소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광고들도 있는데, 이 디지털 참 매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이제 효과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계속해서 이런 디지털 매체가, 어떤 매체가 나왔는지, 어떤 매체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효율을 발휘하는지
디지털 마케터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보면서 팔로우하고 네, 생각을 염두해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매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팁을 좀 하나 드리면은, 매체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이제 뭐 기존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정보를 또 쉽게 얻으실 수 있는데, 기존에 좀 업체들을 잘 모르시거나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매체 정보를 얻어야 되냐? 첫 번째, 상품 소개서로 파악해야 됩니다. 각 그 매체들에 들어가 보면 그 하단에 보면은 이제 뭐 광고 소개나 아니면은 이제 상품 소개서라고 있습니다. 매체 소개서라든지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 아주 상세한 매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로 당연히 이제 그 정보는 이제 루틴한 정보나 이제 대체적인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그 매체사한테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더 추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랩사라고 있습니다. 그 매체를 다루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랩사라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메조미디어, 뭐 라스미디어, 인크로스, 뭐 M2 디지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말고도 또 여러 이제 랩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랩사들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한 랩사들에 들어가 보면 매체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나 이런 발간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자료들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광고 연구원이나 협회 보시면은 매체 관련된 뭐 연구 자료나 여러 가지 소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나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식적인 루트로 매체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무에서도 좀 일을 해보고 그리고 뭐 강의도 해보고 했을 때 어떤 매체나 이런 정보를 그냥 지인 통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커뮤니티 많으니까 커뮤니티나 뭐 오픈 채팅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매체를 파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매체 정보를 파악하실 때는 그 매체사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상품 소개서를 읽어보시고 매체사로 직접 전화를 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그 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디지털 매체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